이번 탄핵을 이끌어낸 것은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들이 있죠. 바로 이 촛불 세대와 응원봉 세대, 이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엄청난 정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바로 1919년 3.1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고종이 돌아가시고 그 국장이 1919년 3월 3일인데 일요일 날 딱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교회나 성당이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600만 인구 중에 약 200만이 독립운동 시위를 했는데 여기는 남녀노소가 없었다는 점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비폭력 시위를 했다는 점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이때 무려 7,500명을 총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46,000명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평화 시위를 총칼로 짓밟아버린 거죠. 이때 또 등장한 것도 계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안리라는 곳에는 교회에 우리 한국 국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바깥에 문을 잠그고 불을 태워서 죽이는 만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3.1운동하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유관순 여사를 우리는 다 압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지금 이화여자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충청남도 분인데 결국은 만세운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일제 총칼에 쓰러져 갑니다. 그걸 딛고 꿋꿋하게 3.1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체포되고 서대문 흉노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나이가 만 17세입니다. 아마 우리의 이런 불굴의 정신, 우리가 처음에는 탄핵이 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룰 거라는 이것의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오늘의 국민들의 마음, 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꾼 것은 바로 4.19 학생혁명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분노했죠. 결정적으로 마산에서 마산 상고 출신인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에 눈을 맞아서 사망한 그때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때 온 국민은 저항의 목소리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타도를 요구하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학생들과 젊은 남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구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다는 점도 우리는 높이 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이었던 그러나 엄청난 저항 정신을 일으켰던 80년 5.18이 광주와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계엄을 선포하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군인을 투입해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광주 시민들은 자기의 자식과 누나와 오빠와 언니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데 이때 전두환은 폭도라고 하면서 공수특전단과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정말 잔인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돌아가셨고 1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이 광주에서의 전두환의 만행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민주화운동이 불꽃처럼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기 용산 남영역 옆에 가면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김근태 전 의원님도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박종철 열사 서울대학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양심적인 분들이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됐고 전 국민은 분노하게 됐습니다.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엄청난 분노와 좌절과 저항의 불꽃을 당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에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낮에 대한민국 경찰이 우리 학생을 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전 국민은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29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또 한 번의 비폭력 시위이자 위대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또 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이죠. 이화여자대학교에 승마로 부정 입학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화여자 학생들이 이 문제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외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탄핵의 물결은 적었지만 점점 더 그것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10만, 20만, 매주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이때 마침내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200만 이상 모인 그 국민들의 에너지에 결국은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 국회 탄핵이 끝난 후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때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같은 당을 만들어서 우리 중도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을 만들었으면 이 나라 분열은 훨씬 줄였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입을 틀어막히고 쫓겨가고 우리 전공의 의사들이 계엄령 포고령에 의하면 48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불법 내란 계엄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때도 없었던 국회로 군인을 보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가 엄연히 가지고 있는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지도자들,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국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점점 더 그들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87년 세대입니다. 우리 딸들이 응원봉을 들고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회 앞에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바깥에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세요. 가봤는데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저희 세대는 왠지 좀 진지하고 산자여 따르라 이런 노래를 불러야 근데 여기는 하나의 축제 같았습니다. 아,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났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탄핵이 성공하지 못하고 나서 많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이 남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들, 딸의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응원봉을 있는 BTS 응원봉 들고 온 분도 있고 엑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응원봉을 들고 나온 거 보고 아주 색다르다. 근데 에너지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점점 더 에너지가 모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높이 평가했던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빠른 노래를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도 막 박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아파트라는 노래하고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하는 배려가 있다는 점에도 저는 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학생과 또 여성들이 등장하는 거 보고 하는 모습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분명한 역사의 주인공이 저는 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함께 왔다. 과거 월남전쟁 때 유명한 존 레논이라는 가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반전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이나 모든 유럽의 정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1000만 명 이상 본 국민들이 그리고 한강이라는 노벨수상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 거기에서 소년이 온다는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녀가 온 것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여러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죠. 문화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이 정치권은 국민의 80%가 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는데 다시 표결을 했는데 12표밖에 이탈이 없는 거 보면서 이 정치권 근본적으로 저는 바꿔야 여러분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이 와중에 거기 국회의사당을 비겁하게 비우거나 다시 들어와서도 12표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냐. 응원봉 세대와 촛불 세대가 하나가 되었는데 응원봉 세대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건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젊은 사람을 한 명을 쓴다든지 국회의원 비례에 한두 명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80% 이상 찬성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을 만한 새로운 우리가 집정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있었던 여고생의 연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대구의 연설도 봤고 우리가 77세 먹으신 분의 눈물 어린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감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일자리 문제, 집 사는데 24년 걸리면 이건 정부가 얻는 거와 똑같습니다. 보육과 교육시키는데 영어학원 보내는데 80만 원씩 들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가 비싸면 결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 탄핵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탄핵해봤잖아요. 세상은 크게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또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 세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우리가 함께해서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